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낙찰 받으신 분이 좀 많이 실수를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았어야 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한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쌤입니다. 오늘은 명도의 기술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명도를 하다가 큰 참사가 일어났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경매인으로서 참 안타까운 사연이고, 저도 이제 명도를 직접 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우선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게 우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런저런 좀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낙찰 받으신 분이 20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마음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나 조금 연륜이라든지 조금 스킬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스럽네요. 어찌됐든 방법이 잘못됐다 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명도를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명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명도의 기술의 영상을 하나 남겨봤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뉴스의 한 이미지인데요. 현관문 앞에 이렇게 마지막 경고라고 해서 테이프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떤 경매책에서 이제 그 안내문에 대해서 현관에 테이핑을 해서 절대 뜯어지지 않게 붙여놔라,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런 책을 읽어본 경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분이 어떻게 경매를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선은 누군가한테 이런 방법을 배웠다면 굉장히 잘못된 방법을 하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것도 아주 잘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낙찰자가 본인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경고문을 쓰신 건데, 이 문구에서도 드러나듯이 결국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잖아요. 개인의 감정이 드러나고, 이 뒤에서 설명드릴 부분이지만 이제 채찍을 가할 때는 제 개인의 감정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철저하게 법적인 문서, 법원을 활용하거나 혹은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나의 감정이 최대한 절제된 상황에서 채찍을 가해야지, 이거는 이제 분풀이 그냥 내가 화가 났다, 기분이 나쁘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아주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참사가 벌어졌고, 네, 결국 집에 이제 화재까지 일어남으로써 좀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낙찰 받으신 분이 좀 많이 실수를 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어찌됐든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하셔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앞으로 절대 경매는 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시면서 사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절대 이렇게 경매를 하시면 안 되고, 또 명도를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은 명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어떤 분 영상을 봤더니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무조건 친절하게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대해주고 친절로 대해준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좀 막말을 좀 섞자면 이분이 명도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명도라는 거는 서로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주3이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 때 이제 철학과 이제 역사를 공부를 했어요. 네, 쓸데없는 학문을 두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제가 많은 삶에서 그런 부분에 되게 큰 도움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쓸데없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 제가 필요한 학문을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이번 명도와 관련해서도 참 큰 도움을 받으면서, 큰 무리 없이 항상 명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선 성찰이 필요하지,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해라, 감히 단연컨대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다가는 결과가 더 좋지 않습니다. 더 좋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한테 더 공격을 받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양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계속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 그 양보의 틈을 파고들고요. 결국 양보를 많이 해줬음에도 결론은 저놈은 나쁜 놈이야로 결론이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사셨던 분들은 모두 다 이해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내가 양보를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양보라고 생각할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랑으로 대하고 무조건 친절로 대해서는 절대 되지 않고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명도를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퇴로. 네. 우선은 아파트 경매를 제가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경매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인간은 거주 공간 없이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점유 형태는 무조건 점유를 해야 돼요. 그게 월세가 됐던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던 혹은 모텔이 됐던 고시원이 됐던 어찌 됐던 거주 공간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점유자분들도 계획을 무조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이 무조건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면 나는 계획이 없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말은 사실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은 경매가 진행됐다라는 거는 벌써 몇 년째, 짧으면 6개월, 길게는 몇 년째도 진행되는 사건이고, 결국 누군가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족이라든지 혹은 가족이 없더라도 내 한 몸 누일 공간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거주 공간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대부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왜 내가 만나면 무조건 대부분 아직 계획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 더 많은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혹은 내가 이 공간에서 월세를 내지 않고 좀 더 거주할 수 있으면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지만 대부분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일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임대차 계약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딘가로 이사를 갔을 때의 보증금 정도는 반드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대부분 점유자분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이겠죠. 왜냐하면은 경제 상황이 좋은데 집을 경매를 당하지는 않았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작은 이득에 민감합니다. 작은 이득에 민감. 결국 이사비를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느냐, 혹은 내가 이 공간에서 점유를 더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제 나가야 될 월세를 세이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 낙찰자를 압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사비 안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첫 번째. 예.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이 잘 도망갈 수 있게, 본인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를 안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첫 번째. 이사비를 안 주려고 애쓰면 어떻게 되냐. 네. 우리 아까 봤던 이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거 원상복구 하려면 그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사비 세이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퇴로를. 그 퇴로를 열어주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사랑과 친절로 대해라 이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잘 도망갈 수 있게, 잘 나가실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되고, 이분들은 결국에는 궁지로 몰지 말아야 돼요. 궁지로 몰면은 결국 나를 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의 이기적인 행위로 인해서 이분들이 잘 나가실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분들을 만나서, 점유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퇴로부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날까지 비워주시면 저희가 이 정도 금액을 책정을 했으니 이렇게 이사 가시면 이사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제시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언제까지 비우면 내가 이 정도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구나를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지, 처음 만나자마자 내 집이니까 나가라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은 이분들의 반감이 더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결국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나를 몰게 됩니다. 네.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두고 금액을 협상을 하십시오. 네. 가장 좋은 거는 저희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명도가 되시면은 가장 큰 이득이 됨을 끊임없이 주지를 시켜야 되고, 이분들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이 행위들, 점유를 계속할 거라는 이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주고 금액을 협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아예 못 준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분들이 결국에 나를 몰게 돼 있으니, 아예 애초부터 퇴로를 열어주고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를 정해놓고 이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 게 명도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대부분 아예 이미 이사를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사 갈 거 다 정해놓고 이사 벌써 나가시고 짐들만 놔두고 이제 낙찰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사비만 얼마만큼 받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빠른 명도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금액을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가 잔금 전에 명도를 다 하고, 그러면 내가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세이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인테리어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잔금을 그만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이자라든지 혹은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현금을 세이브해서 제가 시간이랑 돈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른 명도가 가능하다면 과감하게 드리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금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제가 가장 많은 그 이사비를 드렸던 거는 300만 원이었고요. 그 300만 원을 드렸던 이유는 정말 짐을 다 버리고 가신다고 얘기를 하셔서 잔금 내기 전에 바로 300만 원만 입금이 되면은 제가 그 내부를 청소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과감하게 제가 한 300만 원까지 드렸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분들의 퇴로를 열어드려야 된다. 퇴로. 두 번째, 절대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네. 아까 또 우리 울산 사진인데, 이거를 현관문 앞에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들도 이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이 집에 들어올 거고, 본인도 문을 열고 닫으면서 들어올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는 그 타인의 시선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인데, 이 아파트 전체에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 처했다라는 거를 광고를 하는 거와 다름이 없죠. 네.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점유자의 자존심을 절대 상하게 하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이 낙찰자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내가 잔금을 냈는데 내 집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손해를 입었는데 점유자의 자존심이 무슨 상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던 영상, 뭐 사랑으로 대하는 거냐, 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기적인 존재.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고 나의 이기적인 행위를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라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결국에는 나를 물게 돼 있어요. 나를 물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분들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사비 혹은 점유 기간을 늘려서 월세 세이브. 그러니까 이분의 목적은 조금의 이익을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동인데, 이거를 제가 자존심을 건드는 행위로 이제 대응하게 돼버리면, 결국, 조그만 이익이고 나발이고, 결국엔 저를 공격하게 돼 있고, 나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존심을 절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위한 행위가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한 행위인 겁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들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점유자분들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합니다. 네,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하는데, 이 감추고 싶어 하는 거를 약점으로 활용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첫 번째와 내용과도 연결되는 건데, 퇴로를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은 조그만 경제적 이익이고 나발이고, 나를 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너도 그러면 사랑으로만 내가 손해 입었지만 뭐 친절로만 대하라는 거냐? 아니,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고 제 성격도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네, 저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게 제 인생의 원칙이기도 한데 이거는 제가 친절하게 표현하기는 그렇고, 제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음으로써 내가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채찍을 가하고 싶을 때는 나를 드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활용하고 내용 증명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가족들한테 최대한 감추고 싶어 하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최대한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걸 감추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는 절대 이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집 앞에 뭐 경고문을 붙인다든지 이런 행위를 하지 마시고, 법원을 활용하시거나, 법원을 활용하시는 뭐 인도명령을 바로 신청하시거나, 혹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한다거나, 혹은 채권가압류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계고를 한다거나. 그래서 법원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온전히 자기가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발송하시는 방법, 혹은 우편을 통해서 우편물을 통해서 발송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절대 공개된 장소에 이런 행위들을 가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셋째, 제3자 화법입니다. 제가 자꾸 그 영상을 보고 저랑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긴 한데, 그분은 뭐 제3자 화법을 쓰지 말라 그러는데, 제3자 화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점유자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이제 많은 이사비야, 그 다음에 점유기간을 늘려가지고 월세를 세이브하는 게,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집에 월세를 세이브하는 게 이분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점유자와 낙찰자 간에는 제로섬 게임이에요.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은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래서 점유자로 하여금 제가 바로 낙찰자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분들이 전략적으로 위협을 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한테 이제 험악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이 얻어가는 게 많다고 생각하면 되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낙찰자랑 점유자 간에는 제로섬이고, 누가 더 많이 뺏기고 덜 뺏기고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분들이 위협을 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당사자라 그러면은 또 적개심도 굉장히 강하게 가져요. 제가 낙찰자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집을 뺏으러 온 놈이라는 판단하에 더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면서 대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3자로 포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경매를 저는 이제 오래 해야 되는 그 컨셉을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쉽게 해야지 이 경매를 오래 할 수 있지, 제가 힘든 길, 어려운 길로 계속 가면은 결국 이 경매 자체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 화법으로 완충지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낙찰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저는 이제 경매 컨설팅 직원임을 포장을 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제가 그냥 그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 점유자분들도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낙찰자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이득을 뜯어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험악하게 생각을 하고, 또 낙찰자가 또 어떻게 나올까도 굉장히 그분들도 걱정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컨설팅 직원이라고 하면은 그분들도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생각을 하고, 저도 결국엔 가상의 낙찰자를 한 명을 세워놓음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활용하는데 더 수월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사비를 100만 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3자의 낙찰자로 한 명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50만 원을 얘기하면서도 나는 당신한테 100만 원을 주고 싶지만 낙찰자는 이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50만 원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받아들이는 분도 그분을 그 낙찰자라는 제3의 가상 인물을 욕을 하지 전달하는 메신저 자체를 공격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저도 이 그 점유자를 압박할 때도 뭐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인도 명령을 바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채찍을 행위할 때도 제3자 화법을 활용을 하면은 그 적대심을 줄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화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3자 화법으로 완충지대를 무조건 확보를 하는 편으로 명도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점유자도 마음을 편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공격해서 얻을 이익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대리인을 공격하는 행위 자체도 본인한테도 엄청난 에너지 낭비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공격의 행위가 그런 분들이 타고나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공격성이 강하게 가진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격을 한번 하는 행위 자체가 본인한테도 엄청난 에너지 낭비이기 때문에 대리인을 굳이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을 공격한다고 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이분들도 판단을, 왜냐면은 그 돈을 직접적으로 달라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은 낙찰자지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대리인은 정말 오히려 자기의 그 점유자의 이득을 대리인을 가장해서 낙찰자한테 설득하는 존재라고 판단을 해서 오히려 이분들도 좀 더 편안하고 수월하고 그 다음에 좀 청유하는 형태의 화법을 이분들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제3자 화법을 저는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3자 화법은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처받지 않는 상황, 그리고 제가 방어하는 입장으로도 제3자 화법이 중요하지만은 제가 이 점유자를 압박하는 방법, 저도 공격하는 방법에서도 제3자 화법이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된다는 거죠. 우선 저는 이제 그 컨설팅을 해드릴 때 잔금 납부와 즉시 인도 명령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점유자분들 중에 굉장히 불쾌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아니 내가 집을 비워주기로 했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채권가압류라든지 내용증명 발송이라든지 이렇게 점유자한테 채찍을 가할 때도 저는 제3자 화법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낙찰자가 바로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고 하면은 점유자분들은 바로 거센 반응이
반응을 보여요. 아니, 내가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나도 이사 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낙찰자를 공격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제3자 합법을 통해서, 저희는 경매 컨설팅 학원이라는, 컨설팅이라는 그 컨셉으로 많이 그 점유자분들을 만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는 거죠. 아, 저희가 이거를 회사 차원의 업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이제 원활하게 저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저희가 업무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인도명령이라든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내용증명이라든지 채권과 압류의 행위 자체가 그냥 저희 회사의 프로세스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음을 그분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뭐 회사 차원에서 하는 대리인한테 공격을 해봤자 얻을 게 없다라는 걸 이분들이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제3자 합법을 활용하면은 이런 행위를 할 때도 전혀 부담 없이 정말 과감하게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점유자로부터 공격도 안 받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채찍을 제대로 갈 수 있는 요렇게 제3자 합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요렇게 그 저희 컨설팅 하시는 받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꼭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명도를 굉장히 수월하게 항상 진행을 했고, 그 어떤 영상에서는 뭐 제3자인 척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요, 그분이 진짜 명도를 많이 해보신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제3자 화법도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격을 이제 다 온전히 다 받으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명도를 하시고 편한 경매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간의 본성이 상대방이 한번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그 유명한 명대사 있잖아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예, 그게 딱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3자 합법을 꼭 활용을 하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당근과 채찍. 우선 첫 번째 주제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첫 번째 저희가 퇴로 열기로 이제 당근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당신이 이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우선 퇴로를 우선 반드시 제시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근만 제시하면은 또 이렇게 원활하게 협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채찍을 가해야 되는 건데요. 채찍의 행위는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절대 개인의 그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법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채찍을 가했을 때 보다 수월한 명도, 그리고 편안한 명도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이 거의 다 이게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뭐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본인의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문 앞에선 끝나지만 다음에는 개고합니다. 충분히 배려해드렸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이거를 문 앞에 붙여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입니다. 뭐 이번에는 여기서 끝낸다. 뭐 다음에는 개고한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고를 바로 하면 됩니다. 예.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죠. 본인 딴에는 또 충분히 많이 배려해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양보를 한 거라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양보가 전혀 아니시고 개인이 드러나서 개인의 이제 채찍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효과만 일어나고 그냥 개고를 하시면 돼요. 이제 점유이전 가처분이라든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그리고 인도명령 안내, 그 다음에 공무원 개고. 그러니까 채찍을 가할 때 내가 채찍을 가는 게 아니라 법원의 힘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점유자로 하여금에는 이제 내가 퇴거를 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낙찰자가 나타나거나 뭐 낙찰자가 그런 행위를 하면 이제 적개심만 강해지는데, 공무원이 나와서 이런 행위들을 이제 하면은 뭐,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또 이분들도 이게 업무로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 험악하게 가져갑니다. 예. 왜냐면 찍소리도 못하게 상대방을 압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분도 업무를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타나서 개고를 하거나 뭐 점유이전금지 갖추면 문 따고 막 안내문을 붙이거나 이럴 때 그 점유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고 되게 놀라합니다. 놀라하면서도 화낼 대상도 없어요. 이거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화를 냅니까? 법원 직원들한테. 그리고 확실하게 길을 꺾고 그 다음에 퇴거해야 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위로 나아가기 때문에 채찍을 갈 때는 내가 채찍을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힘을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채찍의 행위가 낙찰자가 되면은 결국에는 나를 공격하게 됩니다. 나를 공격하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사람이고 저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양보만 해라. 이거는 명도를 수월하게 갈 수도 없고요. 양보만 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점유자들한테 원망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찍을 분명히 가야 되고 대신 그 채찍의 행위는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법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도를 진행을 해야지만 오히려 수월한 명도가 이루어지고 이분들도 저희가 기간 정해드렸죠. 퇴로 알려드렸죠. 그 다음에 채찍으로 압박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러면 빨리 합의를 하고 이 상황을 끝낼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지 그거를 밀어놓고 계속 뭐 내가 해결을 하고 막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한다? 결국에는 명도가 더 어려워지고 길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양보. 제가 계속 지금 한 영상을 보고 제가 조금 계속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사랑으로 대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그게 아니고요. 그 마지막 그 양보라는 것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쓰는 최후의 카드입니다. 그리고 그 양보를 함을 이분들한테 맨 처음부터 알려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럴수록 효과는 반감되고요. 오히려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행위가 끝났을 때 미리 내가 양보합니다가 아니라 모두 합의가 되었을 때 혹은 정말 마지막 하나의 카드를 양보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제가 맨 마지막 카드를 양보하게 되면은 점유자들도 굉장히 오히려 고마워합니다. 고마워하고 또 본인도 이제 충분히 내가 얻어낼 만큼의 이익을 다 얻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정말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명도하고 정말 웃으면서 명도하고 흔쾌히 명도하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퇴로를 다 열어놓고 그 다음에 압박을 가한 다음에 그 퇴로로 그 사람을 몰아넣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퇴로의 구멍을 하나 더 넓혀준다든지 하나 더 양보해서 이분이 내가 손해보지 않고 여기에 이제 엑시트를 한다라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좀 더 이익을 더 수월한 명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그 양보는 무엇이냐? 네, 저 이거 보면 이제 눈물 나는데요. 네. 집에 짐들을 이렇게 다 버리고 가셨죠. 네. 그 제가 한 양보는 무엇이냐? 이 짐들을 버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냐면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 것도 굉장한 큰 공수고 돈이 들거든요.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도를 당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작은 이익에 목숨을 거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폐기 비용도 본인이 이제 부담 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폐기물을 가지고 저랑 맨 마지막에 협상을 하다가 제가 쿨하게 마지막 양보를 해드렸죠.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았냐? 낙찰자, 저희 제3자법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제 낙찰자는 이거를 폐기하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폐기할 거라고 알고 있어서 이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점유자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점유자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발을 일으키겠죠. 내가 이런 폐기 비용까지 내면서 집을 비워줘야 되냐? 그러면 나도 손해를 많이 보게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이제 제가 마지막 양보 카드를 던지는 거죠.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낙찰자분한테는
모두 폐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폐기의 비용과 주체는 제 컨설팅 업체인 제가 책임을 지고 제 비용으로 그냥 이걸 폐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양보를 했던 것이죠. 그럼 이분 입장에선 짐을 이렇게 놓고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명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명도가 아주 쉽게 되는 그 집도 있고, 명도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집이 있는데, 이 집은 진짜 명도가 잘 안 됐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양보를 하니까, 굉장히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3자가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악수하면서, 마지막 합의서를 쓰면서 도장 찍고, 서로 이제 뭐 좋은 일만 있길 기원한다라는 식으로 인사를 하면서 명도를 마무리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이 집은 상황이 더 엉망이었던 게, 이분이 이제 집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누가 그거를 다 돈이 될 만한 거 다 뽑아간다고 들어와가지고, 냉장고를 뽑아가고 대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다 버리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엄청난 악취와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이분도 이제 저랑 이제 이분은 이미 이 집에 대한 권리 자체를 주장할 생각도 없으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폐기 처분에 대한 신경도 쓰시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제가 잔금 내기 전에 명도한 집인데, 대신 잔금 내기 전에 명도를 하면서 제가 이 폐기물은 제가 알아서 처리를 한다라는 약속을 하고 마지막 양보를 하고 이 명도를 진행했던 건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자기가 지금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 마지막으로 챙길 만한 물건을 마지막으로 챙기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뭐 흔쾌히 그러시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악취와 쓰레기들을 모두 남기시고 본인의 필요한 뭐 컴퓨터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여기 상황은 이제 이거는 그냥 다 내버려 두시고 흔쾌히 이제 나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분도 저한테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집을 비워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미안해 하면서 집을 비워주시면 저도 그분하고 다투고 뭐 에너지 쓰고 기싸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양보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뭐 금액적으로 뭐 몇백을 손해봐라, 뭐 사랑으로 될 이런 양보가 아닙니다. 모든 합의를 마친 다음에 정말 디테일한 하나의 포인트, 본인 점유자의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양보, 이런 작은 양보만으로도 훨씬 수월한 명도를 하실 수가 있다. 제가 그 양보의 포인트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뭐 그게 꼭 가장 좋은 거는 돈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 이삽이 10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뭐 150만 원에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그냥 내가 비용을 많이 쓰는 거고요. 이거 폐기하는데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뭐 이런 폐기를 제가 알아서 일임을 한다든지, 혹은 뭐 이사비에 이제 관리비 정산을 다 하고 가라라는 내용을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확인하고 뭐 그 금액이 뭐 1, 20만 원 안짝이라면 그냥 관리비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나가십시오. 이런 마지막에 양보 카드를 하나 활용함으로써 정말 웃으면서 명도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대면 자체는 불편하고 껄끄럽고 싸우기도 하지만 정말 마지막은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명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작은 양보, 그 작은 양보가 정말 디테일한 명도의 기술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또 그 한 영상을 계속 저격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뭐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로 대하면 이런 집이 안 걸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분이 진짜 명도를 많이 해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집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냥 진짜 야반도주예요. 야반도주고, 야반도주하는 상황에서 누가 이거 정리할 생각을 하겠어요. 네.
이런 것들 버리고 가는 분도 충분히 많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로 마지막 양보 하나를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웃으면서 명도하고 좋은 마무리 명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한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별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활용하는 이제 내용 증명, 네, 내용 증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퇴로를 열어야 되고 또 당근과 채찍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그 점유자로금 하여금 뭐 공개적인 상황에서 노출된 상황에서 뭐 망신을 주고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딱하고 드라이하게,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권한과 당신이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시켜줘야 되고요. 결국에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이런 드라이한 내용 전달만이 수월한 명도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명도의 기술이지, 아까 우리 울산 사건처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보면은 서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내용 증명 양식, 네, 요거 그냥 그 안에 그 날짜랑 그 내용만 바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 양식 선물로 드리고요. 두 번째, 합의서. 네. 그리고 이사를 합의하기로 결정했으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한 내용들을 정말 또 이것도 드라이하게 적는 거예요. 드라이하게 적고, 그 다음에 서로 깔끔한 명도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합의서도 양식도 하나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증명과 합의서에 대한 내용은 그 내용 안에만 그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수정만 하시면 바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정말 저는 내용 증명과 합의서 이런 디테일한 문서들로 명도를 완벽하게 빈틈을 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지금 다음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합의서와 내용 증명 양식을 무료로 전원에게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이제 명도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고요. 주삼이가 이제 경매 컨설팅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정말 대기업 학원, 그러니까 뭐 그 대기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그 분야에서. 네, 그래서 그 대기업에서 분명 비용을 많이 지불했는데 뭔가 내가 배우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막 노동을 하고 있고 뭐 시달리고 있고 막 주눅 들고 있고 내가 그 지불한 비용에 대한 마땅한 서비스를 못 받는 느낌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정말 1대1로 정말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매 절차를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컨설팅 사업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 주소 여기로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1차적으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요. 제가 드린 상담에 뭐 만족을 하시고 뭔가 저랑 뭔가 맞춰보실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뭐 저랑 컨설팅 1대1로 프라이빗하게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컨설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메일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주인의 삶이었고요. 오늘 명도의 기술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고, 여러분들도 명도가 참 쉽다면 쉽고 굉장히 어렵다면 어렵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권리를 취득한 이상 무조건 명도는 된다. 대신 그 금액과 기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명도의 기술을 통해서 그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데 집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